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의당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통치구조 가셔야죠. 오늘 통치구조 문제 26년 소방간부 헌법 문제에서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인 헌법 소원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게 제목이 안 바뀌어서요. 일단은 국회. 죄송합니다. 그걸 못 바꿨네요. 2월, 10월, 1월 소방간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 편입니다. 국회. 이걸 못 바꿨네요. 헌법 소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편이 아니라 입법부 편, 국회 편. 자, 전반적인 국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국회 헌법에 입법부 편 조문은 40조부터 시작해서 65조 사이까지 포진되어 있죠. 자, 입법부야 가장 대표적인 게 입법권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자, 입법권이라는 게 법률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 법률, 제정, 개정, 자, 폐지, 요거에 관한 권한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입법권은. 그래서 요걸 우리는 입법권이라고 부르죠. 요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41조 국회의원 200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이런 거 해야죠. 200인 이상. 현재는 국회법 법률에는 300인으로 돼 있죠. 자, 국회의원은 지역구, 비례대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구는 지역에서 254석에, 비례대표는 64, 그러니까 46석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당에 배정되는 의석수고, 이런 지역마다 있는 인물 선거를 하는 거죠. 요번에 1월 29일 날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5석 3% 요거요. 비례대표가 의석에 준해서 의석의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당 득표에 따라서,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준연동제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올 다 의석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나눠 분배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갖고 모두 다 해서 46석을 나눠 분배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갖고 준연동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걸 우리는 저지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저지조항이 너무 높다. 국민의 어떤 소수 의견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자, 한마디로 해서 상대다수 대표제가 안고 있는 요게 이제 상대다수 대표제와 소선거 구제, 요걸 선택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한마디로 단점이 사표 발생이 심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신인 정치인들의 배출이 어려워요. 곤란해서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례대표 요걸 했는데, 한석만 정당 득표를 얻어도 무조건 배석을 해주면 군소정당 난입이라는, 한마디로 이제 전국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지조항을 두었는데, 이 저지조항이 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너무 비율이 높다, 그래서 5석 또는 3% 이거 위헌 결정을 했어요.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일단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야 하니까 어찌됐든 빨리 고쳐야죠. 그래갖고 그 저지 조항이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낮추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율을 조금 문턱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요게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최근에 26년 1월 29일.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전에 뽑는 총선거라고 하죠. 총선거. 50일부터 첫 번째 수요일 날 선거를 하게 됐고, 자, 이렇게 갖고 뽑은 다음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다음 날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을 다 뽑아야죠. 다음 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회의장, 그 다음에 부의장, 그래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 이렇게 최초 임시에 7일 요때 다시 뽑죠. 그럴 때 의장, 부의장 뽑힐 때까지는 사무총장님이,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뽑을 때는 최다선 의원이, 그래서 의장, 부의장을 뽑죠. 모두 2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문제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권한, 그러니까 국회 운영, 그래서 이제 구성. 그래서 우리나라 위원회 중심주의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과거 정보공개위원회가
비공개 절차로 진행했다라고 해서 이게 법률에 있었는데 이걸 또 위헌 결정 받아갖고 지금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개 절차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은 운영 자체가, 왜냐면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곳이니까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니까 공개 문을 열어놓고 해야죠. 진짜 국민의 의사의 구속을 받는지 안 받는지 봐야죠. 의사공개 원칙 50조 갖고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국회 운영 의사 운영과 의사 절차, 의사에 관한 원칙에서 49조, 다수결 50조, 공개 51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회기 계속의 원칙, 다수결, 그다음에 공개, 회기 계속의 원칙. 그래놓고 이제 헌법 92조가 아니라 국회법 92조죠. 여기는 헌법 92조가 요게 국회법이에요. 여기는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이렇게 돼 있죠. 일사부재의. 요거는 부재리가 아니죠. 한 번 의제된 거, 어떻게 부결된 동일한 의제는 다시 동일한 회기내 다시 의제로 삼을 수 없다. 이건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상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헌법이죠. 이렇게 의사원칙, 그래서 다수결 원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재과출 출가천이 아닌 경우, 그래서 제적 3분의 2, 제적 4분의 1, 30인, 50인, 10인 이런 것들은 좀 암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권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이제 국회편은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쪽이 많이 몰려 있죠. 입법, 권, 재정, 권, 행정 통제권, 사법 통제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는 45조, 44조,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바뀌었죠. 여기 44조가, 아이고, 여기 44조, 45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구기견, 헌법상 의무, 국회의원 의무, 청렴, 국익우선, 이권 개입 금지, 금지 의무, 겸직 금지 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이권 개입 금지, 겸직 금지 의무를 요걸 위반하시면 90일 출석 정지. 그러면 세비가 2분의 1이 삭감됩니다. 내용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다 정리하려면 저 국회편은 뭐 한두 시간 갖고 될지요. 자, 그래도 이 정도는 보시면서 볼게요. 옳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이게 행정자 통제 권한 중에 헌법 65조 탄핵, 대통령만 제적 과반수, 그다음에 제적 3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탄핵소추는 출석이 아니라 제적 과반수 의원은 발의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렇게 돼 있죠. 요게 1번이 뭐 너무 그냥 보이네요. 2번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 요거 위헌 결정 받았다니까요. 위배되는 게 아니라 최근 위헌 결정 받았다. 자, 국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해서 법률이 아니라 예산 비법률주의. 요거, 자, 일단은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조세, 예산 중 예산은 비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 국회의원 징계, 제명, 국회 제적 3분의 2는 징계고요. 제명은 의결 정족수에 관한 명령, 이건 없죠. 일반 의결 정족수 없으면 재과출 출가찬이죠. 이건 빠져야죠. 그다음에 징계 제명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4조 4항에 써있는 조문이죠. 5번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의 권한 임명하지 아니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 침해된 경우, 이건 침해된 경우니까 침해됐으니까 그래서 확인적 차원에서 굳이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최근에 있었던 탄핵 많았잖아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2명은 임명하고 또 1명은 임명 안 하고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했던 거. 그래갖고 전 국무총리 결국 법정 1심에서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것만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합쳐서. 요거는 최근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과거에 다 합쳐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좀 길었나요? 정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또 다시 열심히 달려야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